자, 오늘은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나온 지가 좀 됐죠? 이게 랭글러 기반으로 나온 모델인데 레저를 위해서 픽업 트럭으로 개조를 좀 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픽업 트럭이니까 당연히 이제 트럭 번호를 달고 있고 세금도 트럭 세금을 내는데, 이제 좀 인상적인 거는 차의 승차감,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이 좋아가지고 이따가 주행하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 디자인 자체는 이제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는 랭글러 그 이전의 랭글러랑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당시에 이제 국내 뭐 법규 때문에 막혀 있는 그 범퍼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루비콘 레터링, 그리고 랭글러는 이렇게 보닛을 이 걸쇠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열고 있죠. 저걸 해제시키면은 여기 고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 고리를 이제 제껴주시고 올리면 보닛이 개폐가 되는 형식이고, 이 세븐 슬롯 그릴, 이거 제가 알기로 그 대륙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근데 5대양 6대주인데 이게 7개가 이게 그리고 이 동그란 헤드램프, 미국답게 차폭등 그리고 방향 지시등까지 딱 들어가 있고, 이 랭글러를 되게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모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델이라서 되게 좋아라 하는 편입니다. 그 CJ 시절 지프, 윌리스 지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큰 틀을 유지시켜 오고 있고,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많이 바꾸는, 되게 어려운 거지만 모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랭글러라는 모델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 역시 마찬가지죠. 루비콘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BF 굴리치의 머드 터레인 TA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또 오프로드 타이어는 아직 그렇게 잘 몰라가지고 일단 사이즈만 보자면 2575에 17인치 들어가 있고, 이제 서스펜션은 폭스사의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이 폭스사의 서스펜션이 온로드에서는 이제 폴스타에 들어가는 오렌지 서스펜션을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프로드에서는 폭스사의 서스펜션을 최고로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는 최고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차가 커가지고 이제 앵글이 멀죠. 이게 주차 공간에 딱 맞춰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는 정도의 상당히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장과 전고가 높아서 그렇지 전폭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랭글러와 같기 때문에 운전할 때 그렇게 부담이 있는 크기는 또 아닐 거예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 주유구를 동그랗게 해서 모델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랭글러와 마찬가지로 이제 키를 꼽고 돌려서 여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정체성을 계속 고스란히 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리어에도 폭스사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차고가 이게 굉장히 이 휠 하우스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순정으로 한 35인치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거 오프로드 전용으로 개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아예 그냥 튜닝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저렇게 되면은 또 오프로드에서 이제 바퀴가 이렇게 기울 때 용이하기도 하죠.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짝을 떼어내기 위한 나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보통 픽업 트럭들 승용차 기반으로 만든 픽업을 보면은 저기 승객석이랑 이 짐칸의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승객석의 경계가 이 바퀴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반이 랭글러이기는 하지만 아예 승객석과 짐칸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활용성이 더 높다, 그 어중간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했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뒤에서 보면은 뒤도 역시 랭글러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없다는 점, 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있어봤자 뭐 트렁크 안 열릴 텐데, 타이어 있으면. 어쨌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이제 짐칸 자체는 그 트럭의 형태를 그대로 카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할 말은 없고, 이 석유통의 디자인을 본단 저 램프, 저게 좀 이제 인상적이죠. 저게 그 랭글러만의 것인데 들어오는 걸 보러 오는 차 키로 안 갖고 왔네. 한번 들어오는 걸 보면 깜빡이, 그리고 미등도 이렇게 라인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적재량은 300km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증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용량은 이거보다 좀 클 것 같습니다. 견인고리는 오프로더답게 하나, 두 개가 딱 자리 잡고 있고,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차량의 거의 뒷부분, 맨 뒷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번호판까지 이제 모니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 되게 괜찮은 구도로 잘 세팅한 것 같고, 이 손잡이를 당겨 보시면은 적재함이 쾅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서 스무스하게 잘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좀 안쪽은 그냥 짐칸 뭐 없어요. LED는 있어요. LED 있고, 이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같은 거 뭐 그런 거 고정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0V 지원하고 있고, 이게 다긴 합니다. 올릴 때도 이게 그렇게 막 무겁지가 않아요. 중간에서 그냥 팍 손을 놔도 알아서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쾅 떨어져서 놀라거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칠 그런 걱정이 좀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이제 누르실 때는, 이제 닫으실 때는 이게 또 감성적인데, 다 기계적인 감성,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열을 보게 되면 사실 루비콘이랑 똑같아가지고 뭐 볼 건 없는데, 뭐 2열에도 저기 A 타입, C 타입 단자 있고, 이제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 이거 한국에서는 파워 윈도우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수동으로 윈도우 했다가는 이제 키를 여기 돌리고, 키를 통해서 잠금을 해제한 다음에 의자를 들어 올리게 되면은,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에다가 랭글러와는 다르게 이 아래에다가 그 문짝 떼어내고 천장 떼어내고 난 그런 부속들을 수납할 수 있게 잘 구성해놨고,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뭐 잃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키가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키가 필요하네요. 이 수납 공간이, 키가 필요하고, 의자를 들어 올리는 건 그냥 올려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수납 공간에 키가 필요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냥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총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필요하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 여기다 넣어봤자 아마 비상금? 그 정도, 아니면 뭐 게임기? 이런 거 넣어 놓을 거라서 키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닫고, 의자도 다시 내려주고, 이게 기본 상태이고, 이제 여기에서 폴딩이 가능한데, 사실 폴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굳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만약에 짐을 싣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뒤가 제일 베스트고, 여기 있는데 뭐하러 앞까지. 그래도 짐이 많다고 한다면 의자를 접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짐을 싣는 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되는데, 일단 디자인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헤리티지를 딱 지켜냈다는 점에서. 앞에도 루비콘과 똑같아요. 이제 자꾸 루비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랭글러를 루비콘 사하라로 부른 게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230V 전원, 이제 아까 뒤편에서 보신 그 전원 공급 장치 들어가 있고, 핸들도 랭글러 루비콘과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어댑티브 크루즈가 이게 되는데,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게 글래디에이터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에서 좀 놀랐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는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점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런 게 장점이 되는 차량이 랭글러이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보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차량인데, 이거 뭐 편한 거 탈라 그러면 사실 이거 사면 안 되잖아요. 얘가 가진 정체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지. 저 안테나도 그렇고, 이제 유커넥트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수동으로, 이 기계적인 감성,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라 뭐 편하고 말고가 중요한 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조작해보는 감성. 이제 보시면은 트립 컴퓨터 정보는 뭐 여느 지프랑 똑같이 볼 수 있고,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RPM 게이지, 그리고 속도계, 트립 컴퓨터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서 오프로드 페이지가 사실 랭글러의 메인 테마죠. 들어가 보시면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 되게 내가 핸들을 얼마나 꺾는지까지 이렇게 모니터 할 수가 있죠. 이제 롤링과 피칭 상황도 모니터 할 수가 있고,
공조장치는 여기서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의 열선, 핸들 뭐 이런 거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유커넥트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바로 가기 메뉴를 지원하는데 길게 누르고 이렇게 넣게 되면 바로 스마트폰처럼 메뉴가 구성이 되죠. 우리도 어플을 많이 쓰는 거 바탕화면 빼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티맵이 가능한 12.3인치 유커넥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게 당연히 더 좋지만 얘도 뭐 그렇게까지 못 쓸 정도는 아니다. 어차피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한 1년 전에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한번 찾아서 일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괜찮게 안내를 하나 궁금했는데 마냥 뭐 나쁘진 않고 그냥 좀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쓰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아예 못 쓸 정도는 또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시스템을 보면 된 것 같고, 이제 이 볼륨 조절 다이얼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공조장치 오프, 이거는 오토 있고, 이게 컨트롤러인데 지프에도 이게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는 작동하는 그런 버튼이고, 이제 다 물리적 버튼이죠. 물세차가 가능하고, 또 터치로 하게 되면 오프로드나 이런 상황에서 좀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의 정체성을 살려서 이렇게 물리키로 전부 배치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성적이라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랭글러를 사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ISG 당연히 들어가 있고, 대신 오토홀드는 없어요. 이제 기계식 사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당기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창문 조절 스위치도 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문도 떼어낼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문짝에는 뭐 배선 같은 거 많이 구성 안 했다는 점, 백미러 빼고. 그리고 스웨이드 바 분리 장치, 디퍼런셜 락 장치가 있는데, 디퍼런셜 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너를 돌 때 회전차를 보정을 하게 돼요. 근데 회전차를 보정을 하게 되면 좌우 바퀴가 서로 다르게 돈단 말이죠.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얘는 1.5바퀴 도는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오프로드에서 차가 빠지면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디퍼런셜을 아예 리어 올리 이렇게 켜 놓게 되면은 회전차를 보정하지 않고 동시에 돌게 해서 탈출이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쓸 일 없고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이 있고, 스웨이바 분리 버튼이 있는데, 스웨이바는 좌우 바퀴가 스웨이드바라고 하는 그 장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제 막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이제 앞 좌우 바퀴가 이렇게 막 기울잖아요. 막 니 맘대로 기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 스웨이드바를 분리하게 되면은 바퀴를 이렇게 잡고 있는 막대기가 분리가 되는 거니까는 더 극명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더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오프로드에서의 성능이 더 강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극한의 오프로드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옥스 아직까지 남겨주고 있고, C타입, A타입 있고, 옥스가 이게 있는 이유가 아마 그거 때문일 거예요. 그 오프로드 액세서리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륜 기어인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륜 하이로 두시고, 좀 극한이 좀 이제 좀 미끄럽다 그러면 이제 사륜 오토로 잠깐 놓으셨다가, 사륜 파트타임은 이건 좀 탈출할 때, 뭐 탈출이 시급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고, 사륜 로우는 마찬가지로 사륜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상황일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죠. 이거 있어야죠. 이거 글래디에이터 이 일러스트가 기어봉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랭글러가 아니고 글래디에이터로 이게 디테일한 부분을 챙겼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누르고 당기고 직관적인 기계적인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둘러보기에서는 글래디에이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운전하면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랭글러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랭글러처럼 승차감이 그렇게 막, 알았어, 그렇게 막 승차감이 좋지는 않겠다. 뭐 랭글러가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의 승차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가속하는 느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이제 엔진이 괜찮은 탓인데, 자, 일단 승차감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차는 무조건 편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가를 보게 되는데, 편한 거 따진다면서 글래디에이터 가지고 하고 운전하는 이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의외로 부드러워요. 심지어 ISG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거의 전기차 수준의 방음을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이게 켜져요. 하이브리드는 아니라서 이제 ISG 지속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쨌거나 있으니까 이제 잠시나마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는 그런 깔끔한 시내를 한번 맛볼 수가 있다는 거. 연비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봤자 그게 그거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제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아까 둘러보기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서스펜션이 앞, 뒤 전부 폭스사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거의 최강, 거의 끝판왕을 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타에 들어가 있는 올린즈 서스펜션처럼 이제 글래디에이터에는 폭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오프로드 성능은 그냥 믿고 타면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 덕분에 승차감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럭이다 보니까 짐 실을 걸 대비해서 서스펜션을 좀 더 튜닝을 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 느낌이라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직접 운전했을 때 느껴진 걸로는 승차감이 인상적이었다. 좀 이제 불편한 차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속력이 또 중요한데, 가속을 논하기 이전에 이 차는 3.6L V6 펜타스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3.6L 가솔린이고 인상 깊게 봐야 할 점은 이게 자연 흡기라는 것이죠. 과속 방지로 하나 넘어 볼게요. 되게 부드러웠는데 한 40에서 이쯤에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쾅쾅거리는 걸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살짝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건 적지함 때문에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승차감은 의외로 부드러워서 이거 데일리로 타기에도 전혀 저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뭐 제가 M4도 데일리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뭐 입장이긴 한데, 얘는 근데 진짜로 편안합니다. 생각보다 랭글러보다도 편안한 것 같아요. 사하라보다 편안한 것 같아요, 의외로. 대신에 루비콘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소음 정도는 뭐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지프를 탈 때 특히 랭글러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이런 아이코닉한 모델들을 탈 때 데일리로 탄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하라, 뭐 뽀바이 이쪽을 추천드리는 편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지프의 디자인이 좋고 지프만의 정체성이 좋고 지프만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낸 그런 상징적인 모델이 타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루비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루비콘만큼 이제 지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그런 차가 없어요. 타이어 본격적으로 오프로드죠. 이거 튜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세팅들이 오프로드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 혹은 이제 지프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루비콘을 가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승차감도 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편해야 돼, 그냥 지프를 패션카로 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하라.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뽀바이도 있는데 이건 도심이 주 무대라면 뽀바이도 괜찮죠. 자, 다시 글래디에이터로 돌아와서 가속력은 꽤 잘 나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나가나 생각을 해봤는데, 뭐 배기량이 큰 것도 있죠. 근데 자연흡기라서 이제 쥐어 짜듯이 고RPM을 그냥 팍팍 터트려준다는 게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RPM 빡빡 쳐주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들이 고배기량 자연흡기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스포츠카 아닌데도 이제 3600cc 6기통 가솔린을 넣어놔서 운전도 꽤 재밌어요.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놀랐습니다, 타면서. 이렇게 막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사운드로 이게 엑셀을 막 밟아가면서 이제 타면은 이거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오프로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운전한 자의 감각까지도 좀 고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600cc의 가솔린이면은 뭐 도대체 세금 감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 얘는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1년에 3만원도 안 나와요. 28,500원 나올 건데 얘는 화물차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그래서 세금 걱정이 없어요. 연비만 좀 이제 좀 신경 써주시면은 재밌게 잘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솔직히 뭐 주행거리가 연간 3만 킬로, 2만 5천 킬로 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솔린 사는 게 맞아요. 또 아무리 많은 차를 타봐도 가솔린 타보고 디젤 타보고 가스 타보고 전기차 타봐도 운전할 때 진짜 즐거운 거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대배기량 자유눕기만큼 재밌는 차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막 특수하게 주행거리가 너무 많다, 1년에 시내만 3만 킬로 탄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로 탄다고 해도 주행거리가 3만 킬로를 넘는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거 가솔린 타시는 게 이제 운전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좀 재밌잖아요. 그리고 픽업 트럭이면 디젤도 연비 그렇게 막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이 왜 좋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있어서 성능 당연히 뭐 중요하죠. 성능 중요하고 연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구성을 가장 최우선시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뭐 타사 차량이긴 하지만 저도 되게 오래된 엔진 자연흡기 가솔린을 샀는데, 그걸 산 이유가 고장이 안 나서입니다. 고장이 안 나요, 진짜로. 지금 4년 동안 12만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오일류만 갈아주고 뭐 관계없어요. 그냥 기름만 넣고 오일만 제때 갈아준다면 내구성이 확보가 되고, 차 때문에 뭔가 신경 쓸 일은 없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이 V6 펜타스타 엔진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되게 메리트가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굴릴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는 거죠. 관리만 잘 해준다면, 내가 질려서 바꾸는 게 아닌 이상 고장나서 바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엔진의 가치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로망이잖아요. 가솔린 대배기량 자연흡기 6기통,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로망일 텐데, 거기다가 SUV, 얘는 SUT 느낌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가솔린 대배기량 자연흡기, 이거를 세금 부담 없이 탈 수 있다는 그런 매력도 있죠. 그러면서 적재 공간까지 넓어요. 넓고 SUV보다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글래디에이터는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행거리 많지 않고 주말에 캠핑, 나들이 혹은 가족들과 뭐 놀러가는 용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차를 사는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짐을 실으려고 차를 샀어도 막상 사면은 내가 갖고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프가 장난감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니까, 이제 남자들의 장난감이죠. 이렇게 고RPM 빡빡 쏘대면서 세금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차는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자연흡기 대배기량 가솔린은 사실 좀 있죠, 승용차 생각하면. 근데 걔네들은 세금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근데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뭐 세금 부담은 그렇게 없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비는 어차피 다른 승용차도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뭐 진짜로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갖고 싶다고 하시면 이거 좋은 선택이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확장성에 놓고 봐야죠. 이 차는 활용성, 확장성, 뭐 기능성 이런 걸 놓고 봐야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랭글러가 이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의 최강이죠. 이것도 더 이상 말할 부분이 없어요. 기능성, 일단 오프로드 도광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 수준으로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천장마저 뜯을 수 있는 그런 개방성, 확장성 가지고 있고, 극한의 상황이다 라고 하면 사륜, 오토, 파트타임, 사륜, 로우까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에 대한 불편함도 없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저는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글래디에이터도 되게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는데 대신에 물세차가 되기 때문에 제 기능성을 놓고 보면 통풍 시트는 오히려 안 들어가는 점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수되는 통풍 시트 나오면 인기 엄청 많을 텐데, 바람을 뿜어줘야 되는데 흡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 물 들어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뭐 그거 개발하는 회사 나오면은 대박 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지프가 가장 먼저 만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오디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디오가 제 취향에 좀 맞는 오디오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음악 같은 경우는 좀 감성충이라서 뭐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왠지 이 차에 타게 되면은 약간 힙합 같이 좀 둥둥 하는 그런 음악을 타고 싶어진달까요? 이제 3D라는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음질이 되게 괜찮죠. 이게 지프 알핀 오디오의 특징인데, 그랜드 체로키에 들어가는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노래나 그냥 원하시는 대로 들으면 돼요. 그거는 모든 음질을 다 커버치는 오디오라서 걔는 따로 언급하는 것도 좀 미안할 정도긴 합니다. 근데 랭글러에 들어가는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이 모델에 들어가는 알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게 저음에서 둥둥 쳐주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변속할 때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빡 쳐주는 느낌 엄청 좋아하잖아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쫙 짜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이게 뒤에서 짜주려면은 속도를 위반해야 돼갖고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운전할 때 이렇게 뒤에서 빵빵 쳐주는 느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오디오도 좀 저음을 이렇게 둥둥 쳐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런 약간 힙합에 가까운 곡, 이런 곡을 들을 때 되게 귀가 좀 즐거운 오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디오를 그렇게 막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요즘 좀 그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차에 뭐가 어울리는지까지는 대략 이제 제 주관이 나오는데, 이 지프의 알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런 저음에서 둥둥 해주는 오디오가 좀 잘 어울린다는 점, 이런 차를 타면은, 이런 지프의 오디오가 들어간 차를 타면은 좀 힙합 같은 뭐 이런 노래가 듣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발라드 같은 곡을 튼다고 해도 이제 이런 발라드 같은 경우도 음질은 확실히 좋지만 뭔가 공간감이 있어서 확 이제 소리로 감싸는 듯한 느낌은 뭐 그렇게 막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힙합 같은 곡이 오히려 이렇게 확 감싸는 느낌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이라고 해도 마냥 힙합이 다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고, 보시면 신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이제 둥둥 쳐주는 이런 곡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고프로 미디어 모듈의 구대기 마이크에 다 담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만약에 랭글러 혹은 글래디에이터 지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듣는 즐거움이 꽤 상당하거든요. 이게 활동적인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오디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 아닌 그런 힙합에 가까운 곡들까지도 더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오디오라서 되게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오디오는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패드 시프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프는 이게 미국차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계식 이 패드 시프트는 없어요. 근데 핸들 뒤편에 버튼이 2개씩 3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버튼, 아래 버튼, 가운데 버튼 이렇게 존재하는데, 왼쪽에 있는 패드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눌러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가운데 버튼은 라디오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트랙 변경이 됩니다. 그 채널 변경이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오디오 볼륨 조절, 이 오른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모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미국 차들이 왜 이렇게 나오나, 이것도 아마 안전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여기에 있으면은 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인지, 이 핸들 리모컨에는 정말 주행에 필요한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혹은 이 트립 컴퓨터와 관련된 기능만 이렇게 리모컨으로 빼두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기능은 이 핸들 뒤편으로 숨겨 놓았어요. 뭐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하면 편했지. 그리고 대신에 통화 버튼은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빼놨죠. 뭐 이거는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 차들 지프의 특징인 것 같고, 이제 엔진 성능도 말씀드렸고, 엔진 성능은 뭐 시원하게 나가기도 나가지만 이거는 그것보다는 감성의 영역에서 보는 게 좀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배기량 자체가 깡패잖아요. 3600cc나 되는 엔진이기 때문에 성능이 부족하진 않아요. 충분히 잘 나가지만, 이제 이 얼마 안 남은 이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인데, 얼마 안 남은 대배기량 가솔린 자연흡기인데, 이 감성적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야도 이렇게 높아요. 이제 높은 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같이 짧은 사람들은 많이 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높은 데에서 이제 높은 공기 마시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또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승용차 탈 때는 이제 내가 작은데 또 이제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높은 차에서 이게 높게 확 내려다보니까는 시야가 시원한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 왜 큰 차를 좋아하는지 타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시승을 권하고 싶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놀랐던 부분이
승차감 때문에 한번 시승을 권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부분 온로드에서 탈 거니까 뭐 오프로드 간다고 해도 오프로드를 가기까지는 또 온로드잖아요. 그리고 온로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예상 외로 꽤나 좋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승해서 직접 한번 타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오디오가 되게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장르였다면 그 장르를 오히려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저음이 이게 둥둥 치는 게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좋을 줄 몰랐어요. 소리가 나를 막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되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디오와 이제 승차감 두 가지 때문에라도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무조건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엔진의 이 매끄러움, 역시 차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 사기통만 주구장창 탈 때는 몰랐어요. 사기통은 그냥 보편적이니까 이 정도만 됐지 뭘 또 바라냐 그랬는데, 6기통은 돼야 진짜 탈만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가 봐요, 확실히. 그랜드 체로키는 그럼 얼마나 좋은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승차감도 부드럽고 엔진 성능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듣는 즐거움까지 챙겨주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래디에이터는 충분히 이제 레저용, 취미 활동용에 초점을 맞춰진 차라는 게 좀 와닿는 부분이에요. 취미 활동을 하려면 승차감이 좋아야 되니까요. 마냥 좋다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웠다는 게 인상적이고, 오디오에서 듣는 즐거움을 챙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캠핑을 하러 가서 노래를 틀어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디 강가에 세워놓고 노을 질 때 트렁크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노을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더 많은 차종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